60세 은퇴 후 한 30년을 더 산다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연간 노후 생활비 월 300이니까 3,600. 매년 물가 상승률을 맞춰서 3%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익률이 한 4% 정도, 은퇴 생활기간 30년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9억 4,21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거의 10억 가까운 건데 이게 사실 옆집 게으름도 아니고 이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노후를 행복하게 보내기 위해 건강관리, 인간관계 유지, 사회활동 참여, 취미생활, 여가생활 등의 준비를 하고 계신가요? 하지만 이 모든 준비의 기본은 바로 돈입니다. 그렇다면 노후자금은 얼마나 필요할까요? 여러분들은 노후자금 하면 얼마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모든 분들이 많을수록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답하실 것 같아요. 사업을 하시거나 점포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자금 마련이 잘 되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평균적인 예상치를 알고 있으면 좋은 정보가 될 것 같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려 합니다. 은퇴 후에 생활비로 얼마가 적당할까요? 은퇴를 앞두신 여러분들은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제 주변 지인들이나 미팅을 나가서 물어보면 대부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월 300만 원 정도를 말하시더라고요. 2020년 국민연금연구원에서 발표한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50대 이상 은퇴를 앞두신 분들 대상으로 노후 생활비 얼마나 필요할까? 질문을 진행했을 때 기본적인 생활비용으로 2인 기준 월 267만 원 정도 생활비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했고요. 1인 기준 163만 원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그럼 은퇴하기 전에 얼마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을 어떻게 정해지는 건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은퇴 후 필요한 노후 자금은 어떻게 산출할까? 은퇴 전문가들이 은퇴 자금을 산정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자신의 노후 자금을 계산해 보시려면 이 4가지를 확인하고 답해 보세요. 첫째, 노후의 연간 생활비는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시나요? 월 300만 원이라 하면 연간 3,600만 원. 둘째, 은퇴 기간을 정하셔야 합니다. 은퇴 후 몇 년 동안 생활을 해야 할까? 부부가 모두 사망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정하시면 됩니다. 셋째, 은퇴 이후 물가 상승률을 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운용자금의 투자 수익률을 적용해 보세요. 이 4가지 답변을 토대로 은퇴 시점에 필요한 목돈이 얼마인지 계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예금금리 한 4%니까 투자 수익률 한 4% 잡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60세 은퇴 후 한 30년을 더 산다라고 치고 계산을 해보면 얼마가 나올까요? 연간 노후 생활비 월 300이니까 3,600. 매년 물가 상승률을 맞춰서 3%씩 증가한다고 가정을 하고 수익률이 한 4% 정도, 은퇴 생활기간 30년 정도라고 가정을 하면 깜짝 놀랄 만한 결과가 나옵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9억 4,21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합니다. 거의 10억 가까운 건데 이게 사실 옆집 게으름도 아니고 이 정도 자산을 갖고 계신 분이 과연 몇이나 계실까요? 저도 분발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좀 더 오래 살 것 같거든요. 실제 이렇게 단순하게 계산할 때 10억이 나온다고 그 자금이 모두 필요할까요? 이게 정확한 산출법일까요? 통계청이 2021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서 조사한 자료를 보면 은퇴를 앞둔 50대 가구의 평균 순자산이 한 4억 6,6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필요한 자금의 절반 수준인데 그럼 대부분의 노후에 문제가 생긴다는 건가요? 정말 암울해집니다. 그래서 재무 설계를 하시거나 은퇴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가장 큰 오류는 은퇴 후 생활비가 매년 물가 상승률에 맞춰서 증가를 하느냐,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 수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너무 현실적으로 잡아서 지나치게 과다 계산을 한 것이 아닌가. 10억이라는 금액은 그런 생각도 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은 금액을 제시해 노후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 공포감을 조성하는 건 아닌지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아무래도 활동 반경이 좁아져 사람도 덜 만나게 됩니다. 사회생활을 하는 비용이 자연히 줄어들 텐데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고 정해지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나이가 들면 지출이 좀 줄지 않을까요? 좀 더 정확한 자금을 산출해 보려면 지출을 크게 둘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 지출과 재정 지출입니다. 기본 지출인 의식주에 해당하는 비용은 사실 절약하기가 힘든 부분입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돈이니까요. 물가가 올라가면 상승하는 건 당연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것은 개인 취향 또는 능력에 따라 사용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절약을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의식주를 담당하는 기본 지출보다 재정 지출의 감소를 훨씬 더 큰 폭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은퇴 후에는 전체적인 생활비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고민해 봐야 하는 사항은 재량 지출은
기본 지출에 비해 생활 패턴을 조금만 바꾸면 얼마든지 통제가 가능한 지출이라는 거죠. 나이가 들면서 몸이 아파 발생하는 의료비, 나이가 들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나? 라는 합리적 가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좀 더 명확하게 은퇴 기간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 먹으면 의료, 간병비 부담은 커지지 않을까요? 은퇴 기간 30년을 10년 단위로 나눠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름을 한번 붙여보았습니다. 보통 은퇴 전문가들이 처음 10년을 활동적 시기라고 말합니다. 은퇴 후이지만 나이도 젊고 몸에 활동량이 많은 시기입니다. 미래에 대한 감이 좀 떨어지는 시기라 가족들과 외식도 많이 하고 바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만끽하지 못했던 여행도 즐기고 좀 더 나아가서 한두 번은 괜찮잖아? 자신에게 위로하며 해외여행도 하게 되죠. 은퇴 후에 지출이 가장 많은 이 시기를 활동적 시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가 지나면 70대 중후반 활동량이 많이 줄어드는 시기가 옵니다. 이 시기에는 상대적으로 건강 상태도 안 좋아지고 활동 시기에 가족들과 함께 누렸던 추억들, 외식이나 여행 가서 남겼던 사진들을 꺼내보며 과거를 회상하며 지내는 시기라 회생의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출이 지난 10년보다 많이 줄어들게 되죠. 하지만 그 시기가 지나면 은퇴의 마지막 시기에 돌입하게 됩니다. 의료비나 간병비 지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되죠. 은퇴 후 건강을 챙기지 않은 채로 맞이하게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은퇴 기간을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누어 볼 때 확실히 소비 패턴은 U자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노후에는 현금 자산보다 안정적인 월 소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의료비나 간병비 등의 비용은 자녀들의 몫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녀들도 함께 노후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른바 노노 부양이라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노인이 노인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자녀들의 은퇴 시기에 가까워져 있을 때 부모의 간병비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따라서 현금 1, 2억 원의 목돈도 중요하지만 매월 50에서 100만 원의 일정한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통해 노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비용을 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다는 바다예요. 네, 느낌이 다르네.